안녕하세요. 제3강 타이머 프로그램의 구조 및 의미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타이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타이머를 이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젠 운영체제 환경에서 타이머를 이용하려면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전으로 실제 타이젠이 제공하는 타이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구조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기호에 들어가기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젠을 기반으로 시연으로 된 샘플 예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시연에 대한 구조 이해가 필요하고요. 시연으로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조체, 스트럭트 및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의 구조와 특히 함수의 포인터에 대한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젠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타이젠 스튜디오를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및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프로젝트 폴더에 대한 구조도 이해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를 사항을 알고 계시면은 본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타이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란 무엇인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그 클럭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클럭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시간 뛰면서 일정한 펄스를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갖고서 이제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클럭이 바로 시계와 같이 시간과 날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 클럭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수를 갖고서 측정된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타이머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럽트나 이벤트가 이제 발생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의 아주 단순한 예로 이제 슬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그 시간이 경과하면 깨어나는 아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머와 똑같은 그런 일반적인 단순한 그 함수입니다. 이거를 간단한 사용 예를 보도록 하죠. 루프상으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루프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일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슬립 1 해갖고 1초씩 잠을 자고 있다가 1초가 경과하면은 깨어나서 다음 문장을 수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루프 카운트가 1씩, 2씩 증가할 때마다 1초, 2초의 시간이 경과하는 거기 때문에 루프가 만일 값이 60이었다. 그러면은 60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3600이었다. 그러면 1시간이 되겠죠. 3600 곱하기 24가 되면 하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슬립이 됐다가 깨어나서 수행된 그 루프 카운트를 카운트해 보면은 우리가 슬립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타이젠 네이티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이티브는 이제 C계열의 프로그래밍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합니다. 타이젠 네이티브 프로그램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그 EFL이라고 하는 버전을 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EFL은 여러 라이브러리가 합쳐진 그 통합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베이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EFL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여기 그 타이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코 라이브러리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시스템 기반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메인 오프, 타이밍, 이벤트, 커넥션, IPC, 스레드, 윈도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API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제 단계들도 좀 내부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FL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코에서 제공하는 메인 루프를 기반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코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이코 메인 루프의 주 로직에 접합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 API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코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계된 서적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젠 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과 거의 유사한 그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젠 앱은
크게 5개의 콜백 함수를 처음에 등록을 해서 그 5개의 콜백 함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UI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는 5개고요. UI가 없는 경우는 3개의 콜백 함수가 이제 등록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콜백 함수가 기동이 돼서 create 말 그대로 리소스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함수가 뭔가를 이제 러닝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트는 이제 그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중심으로 나눠져 있고요. UI가 개입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리줌, 포즈 뭐 이런 것들이 좀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관여되어 있는 콜백 함수들이 이제 옆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포즈에 관련된 또 리즘에 관련된 이러한 콜백 함수와 이런 상태들은 UI 앱에 국한된 거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앱 크리에이터 12는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UI 같은 경우에는 이 리소스라든지 레이아웃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12에 그런 기능들을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동되는 것이 이제 앱 컨트롤 12 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러닝 상태로 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앱 크리에이트가 호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앱 컨트롤 12가 이제 호출되고요. 또 다른 어떤 그 요청, 런칭 요청했을 때 또 수행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이 종료가 되면은 앱 터미네이트 12 함수가 이제 호출돼서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즘과 포즈는 창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윈도우상에서도 쓰지 않으면 이제 하이드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보이게 되면 리즘, 잠잠했을 때는 포즈,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젠 앱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콜백으로 타이젠 앱은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UI가 있으면, 다시 그래서 헤드 부분이 있으면, 헤드가 없는 것은 또 헤드리스라고 하고, 서비스 앱을 2가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쪽에 개입되어 있으면 헤드 서비스 앱이라고 그러고, UI가 없으면 헤드리스 서비스 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즈라든지 리즘은 UI만 해당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타이머 프로그램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샘플로 사용될 타이머 프로그램 기능은 5개의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일정 시간 단위로 이제 실행되게끔 이제 콜백 함수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가 실행될 때마다 이제 그 전역 변수 하나 카운트 변수를 더하고서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해서 일정한 값 50에 도달하면 타이머가 종료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앱 크리에이트 함수와 그다음에 앱 컨트롤, 앱 터미네이트 이런 함수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 콜백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면은 앱 크리에이트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때 이제 그 타이머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5개의 타이머를. 이때 사용되는 명령은 이제 equal time ad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이제 5개를 이제 각각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머 이벤트가 이제 5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예제에서는 각각의 타이머가 이제 2초마다, 4초마다, 6초마다, 8초마다, 10초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끔 해서 해당되는 그 타임 펑션이라고 하는 이 콜백 함수가 수행되게끔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그 타이머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서 설명드렸듯이 컴퓨터 내부에서도 클락 주기에 따라서 그 분기를 합니다. 그래서 10ms면 10ms, 50ms면 50ms로 그것으로 이제 구분을 해갖고서 10ms마다 처리할 작업들, 50ms마다 처리할 작업들, 또는 1초마다 처리할 작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 리스트에 큐에 갖고 있다가 그 시간이 발생되면은 그 큐에 있는 그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구조가 바로 지금 예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물론 또 그건 굉장히 이제 사실 복잡하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초, 4초 이런 간격으로 이제 5개의 타이머가 작동돼서 콜백 함수가 어떤 일을 하게끔 이제 단순한 기능을 하는 거죠. 이 예제는 그렇게 5개 스레드를 만들어서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정 값 여기는 일정 값 50이라는 조건을 뒀는데 기능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끝나게끔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터미네이트 콜백 함수가 호출돼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종료하는 게 아니고 그 뒤처리를 해줘야죠. 할당받은 리소스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타이머라고 하는 리소스를 5개 할당받았으니까 equal time 대라고 함수 써서 할당받은 그 타이머 리소스들은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생성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qual timer add라는 펑션, 일정 시간 단위로 이제 콜백 함수가 호출되게 하는 기능인데 이제 타이머를 하나 생성시키면서 이제 그 생성된 그 타이머 안에 이제 콜백 함수라든지 시간값이나 이런 것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제 콜백 함수 등록된 함수는 주어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제 호출됩니다. 10초 지정했으면 이제 10초가 경과된 뒤에 경과를 해야 됩니다. 경과된 후에 이제 등록된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 함수가 사용되는 그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세 개의 파라미터 매기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형, 그 다음에 equal task, CB형, 이 CB 이제 콜백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constant, void, point형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W형으로 호출될 주기를 이제 지정하는 건데 초 단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1초, 2초. 그리고 두 번째 매기 변수는 이제 타스크형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콜백 함수의 이름을 이제 여기다 넣는 건데 사실 이름이 아니라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미리 알아서 그 펑션 안에 이제 담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 콜백 함수가 사용할 데이터, 이용할 데이터를 또 정의를 해줍니다. 데이터, 이 포인터 변수라고. 그래서 콜백 함수에게 넘겨줄 사용자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또 매기 변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이 콜백 함수가 기동이 되고 호출이 되고 호출되면서 실행하기 전에 이 매기 변수 파라미터 값도 전달을 해서 이제 이 파라미터 갖고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건데 equal timer add가 항상 뭐 오케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리소스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equal timer add 함수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원하는 어떤 리소스들이 다 만들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타이머가 생성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리턴 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은 실패하면 널 값이 오고 성공을 하면은 이 타이머가 만들어진 핸들 값, 그 실제 포인터 값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턴 값 갖고 이벤트가 타이머 이벤트가 제대로 만들어진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imer라고가 포인터 변수를 하나 뒀고요. 리소스 객체를. 그다음에 my 타이머 펑션이라고 하는 그 콜백 함수로 쓸 그 함수를 여기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equal timer add 펑션을 써서 2초마다 타이머 펑션을 호출해 달라. 그리고 문자열 원을 전달해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한 거죠. 그러면은 2초 뒤에 이 타이머 펑션이 작동이 되고 타이머 펑션은 이 스트링 1의 값을 받아서 이제 내부 처리를 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equal timer add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를 이제 리턴 값을 보고서 알아야 되는데 my timer가 만일에 어떤 널 값이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처리가 되는 거죠. 함수가 있으면 삭제 함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함수가 바로 equal timer del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equal timer del 함수는 매기 변수 하나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매기 변수가 그 add를 통해서 받았던 그 포인터 값, 그 값이 이벤트 포인터, 타이머 포인터 값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아야 되겠죠. 다른 걸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이벤트 타이머의 그 리소스 값을 여기에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매개 변수는 equal timer add 실행 후 리턴된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qual timer del 함수가 실행이 돼서 실행됐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 타이머 리소스가 삭제됐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 아는 것은 결국 리턴 값 보고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 이제 이것도 널이고 성공하면은 그 생성 당시 포인터 값이 회수가 리턴되기 때문에 이 리턴 값 보고서 널이면은 삭제가 안 됐구나 라는 걸 알아서 사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 리턴 값에 관련된 건데 그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콜백 함수들 어떤 뜻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콜백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타이머가 그 콜백 함수를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 콜백 함수가 호출돼서 수행이 끝난 다음에 리턴을 할 겁니다. 그때 리턴 값을 뭐를 주냐에 따라서 콜백 함수가 계속 작동된 건가 안 될 건가를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이 캔슬이라고 하는 리턴 값을 주면은 이제 타이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리뉴라고 하는 리턴 값을 주게 되면은 나는 계속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콜백 함수 내에 리턴 값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서 줘야 될 겁니다. 이 정도 조건이 됐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캔슬이라는 리턴 값을 주고, 나는 계속해서 작동을 해야겠다는 리뉴라는 리턴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마이 포인터, 마이 타이머라고 하는 그 생성 함수를 갖고서 이코 타이머 델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요. 만일에 이코 타임 델의 매기 변수가 널 값 줬는데 만약에 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없는데 삭제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마이 타이머라고 하는 그 리소스에 뭔가가 객체가 있어야지만이 이코 타이머 델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이 타이머라고 하는 어떤 삭제될 대상의 리소스가 존재하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만족이 되면 당연히 이코 타이머 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리소스를 삭제하는 거고요. 또 이것이 삭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역시 또 밑에서 또 이 부분을 구분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콜백 함수 리턴 시의 파라미터인데, 만일 50보다 작으면 카운터 변수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행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리뉴라는 파라미터를 주는 거고, 50보다 작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해서 캔슬이라는 리턴 값을 줘서 타이머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콜백 함수 내에서 리턴 값에 따라서 타이머를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프로그램을 소스 레벨에서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인과 앱 크리에이트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인 경우에 이제 두 개의 아규먼트, 매기변수를 받게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ARGC는 메인이 전달받는 파라미터 개수를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그 ARGV에 파라미터가 몇 개 있느냐, 매기변수가 그걸 의미한 거고, ARGV는 실제 그 매기변수들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로 앱 크리에이트와 앱 터미네이트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 포즈, 리즘, 이것은 이제 UI 기능이 있기 때문에 쓰이는 건데, 이 예제하고는 상관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그 콜백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app main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럼 곧바로 app create라고 하는 함수, 앱 create가 실행이 될 겁니다. 앱 create 함수는 이제 그 타이머 리소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equal timer ad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타이머 리소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줘야 될 정보가 바로 시간값과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콜백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될 데이터, 요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는데, 이제 이거 타이머 첫 번째는 2초, 4초, 6초, 8초, 10초 단위로 실행되게끔 이렇게 시간값을 주었고, 타이머 펑션이라는 콜백 함수 다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제 목적상 이제 똑같은 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될 데이터 값도 서로 외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1, 2, 3, 4, 5라는 문자열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equal timer add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 다시 말해서 제대로 타이머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리턴 값으로 myTimer1, myTimer2라는 변수를 두어 갖고서 나중에 이 타이머 리소스가 만들어진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앱 크리에이트가 equal time add라는 펑션을 통해서 타이머 리소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이제 콜백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펑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타이머 펑션의 그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머 리소스의 리턴 값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 타이머 1, 마이 타이머 2 이제 실제로 에코 타이머, 포인터 타이머 선언을 해놓고요. 불려지는 게 이제 타이머 펑션인데, 이 타이머 펑션은 이제 그 어떤 파라미터로 이제 데이터 값을 받아서 파라미터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를 1, 2, 3 이걸 이제 받게 되겠죠. 첫 번째 수행된 거는 1을 받을 거고, 두 번째 수행된 건 2로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무조건 기동이 되는 게 아니라 타임, 자기가 주어진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2초마다, 4초마다, 6초마다, 8초마다, 10초마다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동일한 함수지만은 똑같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이제 달리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봤더니 카운트 값을 계속 증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보다 작으면은 계속해서 수행해라. 이제 50이 도달되거나 커면은 이제 캔슬이라고 하는 타임 종료 리턴 값을 주는 거죠.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었죠. 이 리뉴라고 하는 리턴 값을 주면 계속 하라는 뜻이고 캔슬이란 말 리턴 값을 주면은 이제 종료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50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카운트 변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단순한 기능을 하는 타이머 펑션 콜백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에 도달하면은 캔슬이 돼서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5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동작할지 모르는 겁니다. 또 이 5개 전체가 이 카운트란 변수가 로컬 변수가 아니고 또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글로벌 변수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먼저 쓰고 누가 나중에 쓰는지 막 나중에 혼선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2초, 4초, 6초, 8초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2초 지나던 놈이 다시 2초가 되면 이제 4초 지난 놈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겹치고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운트 값은 일률적으로 증가를 하겠지만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스타일의 이제 그 타이머 펑션은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 하나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면은 앱 텀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제 호출될 때 이제 한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할당받던 리소스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쓰는 거야 뭐 시스템이 알아서 하겠지만 사용자가 썼던 거는 사용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반납을 해야겠죠. 그때 쓰는 게 이제 우리는 타이머 리소스 할당받았으니까 타이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코 타이머 델이라고 하는 함수 써서 우리가 전에 리턴 받았던 그 my time 1, my time 2라고 하는 이벤트 그 리소스의 시작 주소에 해당되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델 펑션을 수행시킴으로써 할당받았던 타이머 리소스를 이제 시스템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구조체로 사용했던 add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에 관련된 메모리도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이머 펑션과 앱 터미네이트, 그 다음에 앱 크레이트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어우러져서 타이머의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5개 타이머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그 예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결과를 로그화 시켜서 덤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5개 이제 스레드, 그러니까 이벤트 타이머에서 이제 5개 스레드가 이제 결국 도는 그런 스타일인데, 맨 먼저 그 돌아가는 그 스레드가 이제 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근데 타이머 펑션이 이제 먼저 지키게 됩니다. 왜? 2초 뒤, 4초 뒤, 6초 뒤, 8초 뒤, 10초 뒤로 각 수행 시간을 정해서 등록시켰기 때문에 맨 처음에 2초가 경과하면 먼저 완 타이머 이름을 갖는 그 타이머 펑션이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찍은 시간을 봤더니 15시 16분 34초입니다. 근데 사실은 32초, 그러니까 2초 전에 사실 등록이 됐겠죠. 그래서 실제 얘가 등록된 시간은 16분 32초일 겁니다. 그래서 2초 뒤에 얘가 스케줄링해서 깨어나고 출력을 했기 때문에 34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6초에 또 2초가 지났으니까 1이라는 게 또 찍히겠죠. 그러면서 2는 또 4초가 됐으니까 2도 찍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초경과 4초경과 6초경과 8초경과 10초경과에 따라서 2초 단위로 찍히는 것도 있고 4초 단위로 찍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5를 한번 볼까요?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찍힌 시간이 지금 42초입니다. 16분 42초. 그러면은 10초 전에 이제 이미 그 등록이 됐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32초에 등록이 됐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정확하게 그 주어진 시간대별로 스케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가서 이제 50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
echo callback cancel을 리턴하면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루프 카운트 값이 있습니다. 루프 카운트가 이제 균일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데요. 이 루프 카운트 변수는 이제 공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어떤 귀역 없이 쓰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50되는 시점에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51, 52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50이 되면 다들 거기 숫자가 찍혀서 끝나야 됩니다. 자기 것들을 갖고서 카운트를 했다. 근데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슬립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깨어나서 보니까 남들이 이미 다 증가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이 너무 초과돼서 이제 찍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씀으로 인해서 이제 값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